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나름 분석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정치 논평가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미스테리한 이유, 원인, 배경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약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자, 주제는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왜 검사 시절 조직을 사랑하지만, 그리고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겐 충성하지 못했는가, 안 했는가,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왜 그런 길을 갔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받은 아이들은 학대를 가하는 사람에게 좀 약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자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감금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범죄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죠. 무서운 것에 대한 존경심, 또 숭상, 무섭고 강력한 거에 대한 또 믿음, 순종, 굴종 등등, 이런 현상은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 뿌리 깊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신이 만약에 나약한 존재였다면 우리가 신을 섬기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신이 그 지식이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는 또 신을 섬기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선생님을 고를 때에도 박식하고 또 지혜롭고 생각이 깊고 이런 뭔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선택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죠. 좀 더 똑똑하고 많이 알고 강한 친구를 나의 친구로 삼아야겠다라는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공부하는 일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과 친구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자본력이 풍족한 거대 기업의 하청을 받는 것이 또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아시죠? 자, 강아지 키우면은 강아지든 본능적으로 그 집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본능적으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막 함부로 하고 가장 그 집의 가장에게는 꼬리 흔들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길고 짧게 다양하게 직장 생활 하셨을 겁니다. 자, 대기업 들어갔을 때 회장을 대하는 신입사원의 모습과 또 사장을 그리고 과장, 부장, 그리고 뭐 팀장, 뭐 대리 등등 밑으로 내려갈수록 신입사원이 보여주는 태도랑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를 상대할 때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회의원을 상대할 때랑,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선 후보를 상대할 때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을 상대할 때랑 여러분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인간은 본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은 9번의 고배를 마시면서까지 어렵게 검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검사라는 것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검사가 되기 위해서 8번 떨어져도 계속 사법고시를 준비한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윤석열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지, 조직을 사랑하는지 이제부터 그 비밀이 드러나는 시간이죠. 이거는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한 이유하고도 직결된 내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무도 그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진작에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쉽게도 정치논평을 한동안 좀 손 놓고 있었죠. 자, 검사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검사가 됐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검사가 된 게 아니라 8번 고배를 마시고 검사가 됐어요. 즉 이제 세상 물정 알고 나이도 들고 머리가 굵고 파릇파릇한 대학 졸업생이 아닙니다. 네, 검사가 됐어요. 들어가 보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이 사회 단체, 직장이나 뭐 모든 조직에는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조직에는 또 계파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그 친척들끼리도 계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반에 들어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비영리 재단, 사단법인 가도 계파가 있습니다.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반상회 할 때도 라인이 있고요. 어머니들 모임에도 라인이 있습니다. 왜? 거기서 회장이 나오니까요.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에는 라인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렵게 해서 검사가 되어서 이제 사회 정의를 세우려고 했더니만 딱 들어가 보니까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는지에 따라서 승진이나 이런 게 다르더라. 근데 계파 간의 그 다툼을 보니까 어떻죠? 네, 그 안에 암투가 살인적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늦게 들어갔어요. 나이가 들어서. 누구에게 충성을 할까? 이 사람을 선택하자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약간 장애물이 생기고 저쪽에 붙자니 또 그 안에서 또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계파를 어느 계파를 탈 것이냐. 그 조직 내부에서 그 라인 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 라인을 타야 될까요?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에게 충성한다는 말은 특정 라인을 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겁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한편 자기가 생각했던 검사 생활과 실제 검사의 모습이 달랐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근데 윤석열 아시는 것처럼 은근히 자존심이 강해요. 물론 요즘 소문에 따르면 누군가에게는 자존심도 없다 그런 말이 있지만 자,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가 그 라인에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데 힘이 부족하죠. 이미 쟁쟁한 천재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거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하 9.0의 속도로 초고속 승진한 그런 엘리트 검사들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라인을 타자니 머리가 빠르지 않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크고 신속한 어떤 임기응변이 강해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때 원칙을 따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전에 법률이 법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공부하고 깨우치면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생활에서 정말 1초 2초 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 내부의 암투 생활에서는 이 뭐랄까 좀 느려 터진 순간 판단력이 약해서 사실 사법고시 여러 번 떨어진 이유는요. 시간 부족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피디한 거에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국가고시는 전부 다 시간과의 다툼입니다. 몰라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떨어진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파악하고 또 선택하거나 써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8번 떨어졌다는 것은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게 돼요. 즉 빨리빨리 빠듯빠듯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선택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왜?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이제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법과 원칙을 따른다고 하면은 주변 검사들은 다 비웃을 겁니다. 아는 거죠. 이유를 아는 거죠.
자, 그럼 조직은 왜 사랑했느냐? 왜 윤석열은 조직을 사랑한다는 말을 왜 계속 강조할까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즉 나는 특별한 계파가 없다라는 거를 공언하는 거예요. 그거는 검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국민이나 국회의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검사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계파가 없고 나는 라인이 없다. 나는 그냥 니들 암투에서 빼다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직을 사랑한다는 말을 왜 할까요?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이죠. 딱 들어왔는데 이 계파 간의 암투 잘못하면은 죽는 거예요. 사표 쓰고 나가거나 감옥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섭기 때문인 겁니다. 윤석열은 제가 분석하기에는 검사라는 조직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공포스럽게 본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사랑한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모든 게 다 이해됐을 겁니다. 자, 대통령이 된 윤석열의 모습 여전히 무능하죠. 마치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 고종의 모습이랑 되게 비슷해요. 김건희가 뭐라 하면은 깽깽 한다는 소문도 있고, 천공이 뭐라 하면은 그대로 따른다는 말도 있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보고하는 방식도 이게 대통령인지 친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논평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온화하고 인자하고 젠틀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절차를 따랐죠.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장관 들어오고 사이드 싹 밑에 수하들 데리고 나서 정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이 전까지는 그 당시 장관이었던 분들과 친구처럼 지내다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완전히 깍듯하게 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보고할 때에도 마치 진짜 대통령에게 이 신하들이 마치 보고하는 것처럼 깍듯한 예의를 갖추고 보고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장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윤석열이 조직을 사랑한다는 것, 거기에서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를 싫어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준석은 계파가 확실한 사람이죠. 라인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일부 의원들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암투가 있고 정쟁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암투를 하고 정쟁을 한다는 얘기죠. 즉 계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계파가 확실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고 그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진 겁니다. 왜? 자기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즉 뭐냐면 윤석열은 선택에 약하다는 거예요. 스피드성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순간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에서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외교란 건 뭡니까?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된 게 아니에요. 딱 그 나라의 지도자를 만났을 때 기본적인 평소에 생각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순간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죠. 조직을 사랑한다. 조직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조직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리고 계파, 이 머리싸움을 싫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검사 대신 차라리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를 밟아서 차라리 그냥 교수를 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원칙이나 법률을 공부를 하고 사건에 적용을 시키고 의견을 내고 그게 어쩌면 더 나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랬으면은 원칙적인 좀 뭐라 할까 좀 꽉 막혀 보이지만 되게 막 그 이 원리 원칙에 집착하는 정도의 그런 보수적인 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길을 가지 않았죠. 그건 뭐냐면은 이분이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조직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다 여러분들 해결되셨을 겁니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방송할까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빠르면 빠를수록 직무를 손에 떼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 총의적인 국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죠. 이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풀렸을 것이고, 왜 그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을 사랑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